이상한 항아리. 한 농사꾼이 밭을 일그느라고 땀을 흘리면서 괭이질을 했습니다. 괭이질을 한참 하다가 농사꾼은 흙 속에서 허름한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농사꾼은 허름한 항아리를 허들의 물건이라도 그 속에 넣어두려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농사꾼은 그 항아리 속에 괭이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밭에 나가려고 항아리 속에 괭이를 꺼내니 또 한 자루의 괭이가 항아리 속에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엽전 한 입을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괭이처럼 또 엽전 한 잎이 항아리 속에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또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번에는 옷 저고리를 벗어서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꺼냈습니다. 역시 항아리 속에는 또 한 벌의 똑같은 저고리가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 보물을 봐요. 여보, 이 항아리는 무엇이든지 한번 넣었다가 꺼내면 그와 똑같은 물건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한번 자기 물건을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꺼내보았습니다. 역시 빈 항아리에는 금방 넣었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 항아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보물이니 잘 간수합시다 하고 내외는 안방 깊숙이 항아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농사꾼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 안에 쫙 퍼졌습니다. 마을 안의 욕심쟁이 영감이 이 소문을 듣고 가난한 농사꾼을 찾아왔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가난한 농사꾼을 붙잡고 다짜고짜로 이 이상한 항아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영감님, 우리 밭에서 내가 괭이로 파낸 항아리인데요. 암 그렇겠지. 그런데 그 밭에 먼저 임자가 누군 줄 아나? 바로 내가 그 밭에 먼저 임자일세. 내가 날릴 때 파묻은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 파묻은 것을 깜빡 잊고 밭을 팔지 않았겠나? 원난 밭만 팔았지 항아리까지 팔지 않았네. 마음씨 착한 가난한 농사꾼은 이 말을 들으니 부자 영감의 말도 옳은 것 같아 안방에 간수했던 이상한 항아리를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펄쩍펄쩍 뛰면서 원님한테 가서 판가름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농사꾼과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원님한테 이상한 항아리의 임자는 누구인지 판가름 받기 위해 갔습니다. 원님이 가난한 농사꾼과 욕심쟁이 부자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는 머리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원님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항아리에 진짜 임자를 판가름해 줄 생각 같은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원님도 슬그머니 그 이상한 항아리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말만 듣고는 누가 임자라는 것을 말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그 이상한 항아리를 한번 봐야겠다. 가난한 농사꾼과 욕심장이 부자 영감은 다시 가난한 농사꾼의 집에 가서 항아리를 같이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원님 앞에서 그 이상한 항아리에 조화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역시 이상한 항아리는 무엇을 넣었다가 꺼내면 독 속에 꼭 그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원님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가 군침을 저도 몰래 삼킬 만큼 이상한 항아리가 탐이 났습니다. 원님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싸움을 붙이기에는 알맞은 항아리군. 누가 임자가 되든지 싸움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원님으로서야 할 일은 누가 항아리의 임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 이 마을에서 싸움이 없게 하는 일이다. 자네들 알아들었나? 예. 가난한 농사꾼과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항아리는 얼마 동안 이 강가에다 맡겨두도록 해라. 원님의 말입니다. 그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사꾼과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너 때문에 이상한 항아리를 뺏겼다는 듯이 서로 흘겨보면서 나왔습니다. 가난한 농사꾼과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돌아가자 원님은 남 다 자는 깊은 밤중에 이상한 항아리를 자기 집에 옮겨 놓았습니다. 생기기는 허름하지만 보물이기 때문에 대청마루에 잘 모셔 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원님이 늙으신 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보니까 허름한 항아리를 대청마루에 놓는 것이 몹시 눈에 거슬렸습니다. 이따위 항아리를 대청에다 모셔 놓았는지 원님의 늙으신 아버지는 이상하다는 듯이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늙으신 원님의 아버지는 그만 몸을 잘못 움직여 항아리 안에 머리를 박고 굴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 살려! 하는 소리를 듣고 집안 식구들이 와서 항아리 안에 들어간 원님의 늙으신 아버지를 꺼냈습니다. 원님의 늙으신 아버지를 항아리 속에서 꺼내니 항아리 속에는 또 늙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조금 전에 꺼낸 원님의 아버지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또 늙은이를 항아리 속에서 꺼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또 그와 같은 늙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늙은이를 꺼내도 계속해서 늙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원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원님의 늙으신 아버지가 100명도 더 되었습니다. 그 100명 가운데 과연 누가 원님의 진짜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원님은 그만 땅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소금 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찬찬히 가르쳐 주어도 해내지 못하는 바보입니다. 아버지는 하도 딱해서 하루는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딱하기도 해. 딱하기도 해. 내 나이 몇 살이냐? 내 나이 17살이든가? 아버지, 내 나이 17살 맞지요? 이 녀석아, 나이 17이 적은 나이냐? 나이 17살이면 정승도 하고 허리에 호패도 차는데. 쯔쯔, 내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곤 쿨쿨거리고 낮잠이나 자는 것뿐이니. 이 말을 듣자 아들은 이상하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소금 장사. 뭐 소금 장사? 아사라 집안 살림 다 날리겠다. 그러나 아들은 소금 장수를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졸라댔습니다. 소금 장사를 하는 방법이라도 아니? 간단하지요. 사람들이 모인 데서 소금 삽쇼 소리치고는 데려주고 돈을 받으면 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번 속는 셈 치고 소금과 지게를 마련하여 아들을 소금 장수로 내보냈습니다. 아들이 소금 지게를 메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금을 캐내는 곳이었습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은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소금 지게를 메고 들어가 바쁜 사람들을 붙잡고 소금을 삽쇼, 소금을 삽쇼 하고 외쳤습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은 귀찮아서 나중에는 소금 장수를 내쫓고야 말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아버지에게 금 캐는 데 가서 쫓겨난 이야기를 하니 미련한 녀석, 땅 파는 데 가서는 땅을 좀 파주는 채 하다가 소금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거야. 미련한 아들은 소금 지게를 지고 이번에는 잔치집에 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잔치집 마당에 소금을 내려놓고는 잔치집 마당을 마구 파면서 소금을 삽쇼, 소금을 삽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 주인이 뛰어나와서 어디 이런 정신 나간 소금 장수가 있나? 하면서 미련한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소금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 주었다고 투덜댔습니다. 애끼, 잔치집에는 장구를 메고 가서 얼씨구 절씨구 좋구나 하고 장구를 치면서 춤도 춰주고 나서 소금을 사달라고 해야 한다. 이 말을 고지곧대로 들은 아들이 다음에 소금 지게를 지고 간 곳은 불이 난 집이었습니다. 남은 불이 나서 울고불고 하는데 장구를 치면서 춤을 한바탕 추고 나서는 외쳤습니다. 소금을 삽쇼! 소금을 삽쇼! 불을 끄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미친 녀석이 짓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소금 장수를 두들겨 패서 쫓아버렸습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눈을 흘겼습니다. 애끼 이 녀석아, 물을 떠서 같이 불을 꺼주고 나서 마을 사람들한테 소금을 사달라고 해야지 미련하기도 해라.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다음에 소금 지게를 지고 간 곳은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집이었습니다. 소금지게를 땅에 내려놓은 미련한 아들은 물을 떠다가 남편과 아내에게 끼얹고 외쳤습니다. 소금을 삽시오! 소금을 삽시오! 아내와 싸움을 하던 그의 남편은 그만 화가 나서 소금 장수를 발로 걷어차면서 내쫓았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또 잘못 가르쳐 주었다고 따졌습니다. 애끼 이 녀석아, 싸움을 할 때는 그 가운데 들어서서 싸움을 말리고 나서 소금을 좀 사달라고 해야지. 미련한 아들은 이번에는 꼭 소금을 팔아오겠다고 하면서 소금지게를 지고 떠났습니다. 한참 가니 불소들이 맞붙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두 뿔소 사이에 뛰어들어 싸움을 그만두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소금을 삽시오 이 말도 외쳐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